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속하거나 한 가지 직업을 평생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니엘 헤니가 올린 한 장의 사진과 글이 마음에 와닿는데요. 코로나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45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어머니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글이었죠. 다니엘 헤니는 어머니가 간호사로 재직하며 평생을 바쳐 희생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모든 게 고마운 어머니 사랑해요 라고 적었습니다. 45년간 간호사로 일했다는 것도 놀랍지만 요즘의 미국 상황을 생각하면 존경스러운 마음마저 드는데요. 팬데믹 초기 맨해튼에 있는 병원의 간호사들마저 보호복이 없어 검은 쓰레기 봉투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던 것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코로나 감염은 물론이고 사망하는 일까지 비일비재했으니까요. 오늘은 다니엘 헤니의 어머니처럼 미국에서 간호사로 헌신하며 살아가는 한국인들과 미국 간호계를 이끌어가는 특별한 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미국에서 의사 못지않은 전문직으로 인정받는 간호사. 그래서인지 미국 간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한국인 비율은 세계 4위에 달합니다. 미국 간호사 시험 대행 기관인 피어슨 뷰에 따르면 미국 간호사 시험에 응시하는 한국인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며 1위 필리핀, 캐나다, 인도에 이어 4위라고 밝혔는데요. 한국에서 간호사라는 직업이 탄생한 것은 1906년. 미국에서 온 마거릿 에드먼즈 간호사가 간호사 양성소를 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는데요. 한국 근대사의 첫 번째 여성 전문직이 탄생한 사례이기도 했죠. 그 후 100여 년 동안 한국인 간호사들은 국내는 물론이고 전 세계 곳곳에서 살신성인의 역사를 써내려가며 현대판 나이팅게일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국전쟁의 포화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린 주역이었으며 1970년대에는 1만 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독일로 향했죠. 당시 독일에서 의사로 있던 이수길 박사가 1965년 초 서독에 간호사가 3만 명이나 부족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 10여 곳에 한국인 간호사를 고용해달라고 설득한 것인데요. 당시 파독 간호사가 받은 초봉은 독일 장관 월급과 비슷할 정도로 처우가 좋았다고 합니다. 이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으로 한국인 간호사들이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독일에서 발행한 간호사 구인난은 오늘날 미국에서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팬데믹 이후로 간호사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은 간호사 주급을 8,000달러로 올릴 정도로 절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모든 이들의 임금이 오르고 있지만 그중 임금이 가장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은 간호사라며 최근 간호사 구인 수요만 해도 3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미 국립보건원은 간호사 부족 인력이 약 10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한 바 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인의 위상을 드높인 이들이 있습니다. 미국 간호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불리는 김미자 교수와 모니카 권인데요. 미국인들마저 시도하기 어려운 혁신을 일궈낸 두 사람 덕분에 미국 간호계의 한국인의 영향력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부총장 겸 대학원장, 간호대학장을 역임한 김미자 교수는 간호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립니다. 2012년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미국 간호학술원의 살아있는 전설이라는 상을 받은 그녀는 미국에서 주목할 만한 성공을 거둬 간호계 지도자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클린턴 정부 때 건강관리개혁 전문위원, 국립건강연구소의 대통령 국가자문위원 등을 지냈고 세계보건기구 간호협회 사무총장도 역임했는데요. 그녀의 업적을 평가하는 이들은 전 세계 어느 간호인도 내기 힘든 성과를 수없이 이뤘다고 말하죠. 국적을 불문하고 간호사라면 한 번쯤 꼭 읽고 공부해야 하는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한데요. 일리노이 대학의 간호대학 학장으로 근무할 당시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이며 솔선수범해 대학 분위기를 바꿔버린 주역이었다고 합니다. 수석 부총장인 캠벨 제임스는 김미자 교수는 학교 전체에 동기를 부여한 인물이다. 놀라운 의지를 가진 그녀 덕분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으며 한계는 없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했는데요. 간호대학 내에서 진행한 수많은 연구와 전문적인 간호학 체계는 미국 간호계를 뒤흔들 정도의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88개의 대학 중 72위에 불과했던 일리노이 주립대의 순위를 비약적으로 올려놓은 그녀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간호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부총장으로 임명됐었는데요. 시카고 선타임즈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100명의 여성들에 선정되기까지 하며 100억 원에서 미국 의료보험을 개혁하는 자문 역할로 활약하게 됩니다. 미국 간호학과 의료 서비스의 틀을 새롭게 만든 것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새삼 놀라게 되는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인상적인 발언을 합니다. 내가 백인이거나 이름이 달랐다면 주어졌을 다른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에 득을 본 것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한국인들과 조력자들 덕분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믿는다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이 한국을 넘어 국제무대에서 국제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며 한국인 후배들이 전 세계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말했죠. 미국 간호계에서 활약한 한국인은 김미자 교수뿐만이 아닙니다. 한인 간호사로 미국 LA 카운티 의료보건국 간호국장에 오른 모니카 권은 한인으로는 유일하게 캘리포니아주의 의료법을 움직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찾아가는 의료진, 1:1 환자 케어 시스템 등 미국 의료계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냈는데요.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기존의 방식을 메디컬 홈이라고 불리는 간호사 클리닉 시스템을 통해 의료인들이 직접 환자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꿨으며 이 과정에서 간호사들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진료를 받기 위해 의사와 약속을 잡는 것조차 힘든데요. 이 방식이 도입된 후 접근 자체가 쉬워졌으며 정기 검진과 처방전 발행이 이전보다 훨씬 간편해졌다고 합니다. 특히 간호사 전문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내에서 간호사를 단지 의사를 돕는 사람이 아닌 의료팀의 한 구성원과 리더로서 독립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로 변화시킨 공로가 크다고 합니다. 강한 추진력은 물론이고 철저한 조사와 설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기 때문에 효과는 높고 부작용도 적다고 하는데요. 개인주의가 강한 미국에서 한국인이 가진 팀 정신, 단체를 중요시하는 마인드를 확산시킨 것도 모니카 권입니다. 개인은 팀의 일원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란 사실을 강조하며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다고 하는데요. LA 카운티의 병원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로 뛰는 걸로 유명합니다. 모니카 권이 말하는 간호사의 정의가 인상적입니다. 제가 볼 때 간호사는 우리 인생의 치어리더예요. 우울한 사람을 기쁘게 만들기 위해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약은 어떻게 먹고 기분은 어떻게 전환하세요? 라고 방법을 알려주고 독려하며 고민이 있는 환자들에게는 따뜻한 시선으로 상담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플 때는 누가 하소연을 들어주기만 해도 좋잖아요. 상담자로서, 교육자로서,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바로 간호사죠. 미국의 문명 비평가 제러미 리프키는 한국인에게는 재난을 극복하는 특별한 DNA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굳이 먼 과거를 되짚어 볼 것도 없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만 봐도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환자가 폭증하던 순간인데도 기지를 발휘해 코로나19 진단키트,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을 고안해 냈을 뿐더러 효과적인 방역 체계를 갖춰 전파를 막았으니까요. 미국의 간호학의 틀을 만들고 혁신을 일궈낸 이들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한국인의 특별한 DNA에 대해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전 세계 의료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